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급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작업해야 하며 공제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이스의 급여가 대상자별로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이스 국공립급여 탭 권한을 받으시면 월급여와 학교회계직 기타직 급여 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회계직 기타직 급여는 다시 무기계약직 교특과 기타급여 1에서 4로 급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별로 어떤 대상자의 급여를 작업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월급여로 작업할 대상자는 교원, 지방공무원, 기간제 교사입니다. 무기계약직 교특으로 작업해야 하는 직종은 인건비의 일부라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공무직인데요. 구육성회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직종의 교육공무직 급여를 무기교특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단 조리실무원의 경우에만 학교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 네모로 표시된 월급여와 무기계약직 교특은 학교에서 작업하여 마감하면 실제 지급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조리실무원 같은 경우는 앞에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주는 수당이 구별되어 있다고 했으니 학교 지급수당은 학교에서, 교육청 지급수당은 교육청에서 지급합니다. 다음은 기타급여 1에서 4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타급여 1은 급여 전액이 수익자 부담 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공무직입니다. 거의 모든 공무직 직종이 급여가 교육청에서 나가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수익자 부담 재원으로 급여가 나가는 사감의 경우에는 기타급여 1로 작업하고 학교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사감 중에서도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감의 경우는 다른 공무직과 마찬가지로 무기교특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사감은 기타급여 1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급여 2에서 4는 교원 대체 직종 및 공무직으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직종을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나 학교마다 통상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기타급여 2로, 전임 코치와 초등 스포츠 강사는 기타급여 3으로 작업합니다. 이렇게 빨간 네모로 표시된 기타급여 1에서 4의 급여는 학교에서 나이스로 마감만 하시면 안 되고 K-에듀파인에서 실제 지급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기타급여 1에서 4로 작업한 사항은 관할청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학교에 해당 직종의 인건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감 수익자의 경우 명절 휴가비와 정기 상여금은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명절 휴가비와 정기 상여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때에는 기타급여 1이 아닌 무기계약 교특으로 구분을 바꿔서 작업해 주셔야 교육청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급여 1로 작업할 경우 관할청에서는 급여 내역 자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 작업은 무기계약 교특 구분에 넣어서 하시되 명절 휴가비와 정기 상여금은 수당을 입력하실 때 교특 회계 코드로, 그 외 수당은 학교 회계 코드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교특 회계 코드로 찍혀있는 수당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이고 나머지 학교 회계 코드로 찍힌 수당을 학교에서 직접 지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코드에 대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직 급여를 작업할 때 쓰게 되는 코드를 교특회계 코드와 학교회계 코드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먼저 교특회계 코드는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할 수당을 입력할 때 선택해야 하는 코드로 G로 시작됩니다. 무기계약직 교특으로 급여 마감을 하면 교육청에서는 교특회계 코드로 입력된 수당만을 지급합니다. 교육청에서 나갈 수당을 학교회계 코드로 입력해 둔다면 무기교특으로 작업했다 할지라도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학교 회계 코드는 H로 시작하며 학교에서 지급해야 할 수당을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 조리원의 기본급,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또는 수익자 사감의 명휴비와 정기 상여금을 제외한 각종 급여는 나이스 작업 시 학교 회계 코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코드로 작업한 수당은 학교에서 직접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급여 작업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여, 무기계약직 교특, 기타급여 1에서 4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월급여는 7에서 9일, 무기계약 교특은 10일, 기타급여 1에서 4는 급여 지급일 전까지 나이스 실적 이력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여와 무기계약 교특의 마감일이 급여 지급일보다 빠른 것은 관할청에서 학교별 마감 사항을 확인하고 이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급여 1에서 4는 학교에서 직접 지급할 인건비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 전까지만 작업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스 급여를 마감한다는 것은 실적 이력 생성 탭에서 결제를 올려 결제 완료 후 이력 생성 버튼까지 눌러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결제 완료가 됐다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력 생성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급여 구분별로 교특회계 코드를 사용하는 수당은 파란색으로, 학교회계 코드를 사용하는 수당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월 급여 중 교원 연구비가 유일하게 학교회계에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교원들의 교원 연구비는 학교회계 코드로, 나머지는 교특회계 코드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무기계약직 교특의 경우 조리원의 기본급,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구육성회직의 사무수당 및 출납수당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특회계 코드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급여 1에서 4는 전부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학교회계 코드로 전부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별로 지급 일자는 다를 수 있으나 17일 급여일과 동일하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급여 지급일인 17일에 교특회계 코드로 입력된 수당은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학교회계 코드로 입력된 수당은 학교에서 직접 지급하며 지급하실 때는 K-에듀파인에서 이 교육금고를 활용하여 전날에 급여 이체 예약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여 당일에 공제금을 제외한 급여는 근로자의 개인 급여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급여 공제금은 학교 세외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외계좌로 들어온 급여 공제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들어온 공제금은 파란색으로, 학교에서 들어온 공제금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여와 무기계약 교특의 경우 해당 급여의 공제금 역시 교육청에서 학교 세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월급여 공제금 중에서는 학교 공통공제금, 교원 공무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기간제 교사의 4대 보험 본인부담금이 세외로 들어오게 되며 무기계약직 교특의 경우 공제금은 나이스 작업 시 입력되었던 공제금 전부가 세외로 들어옵니다. 기타 급여 1에서 4로 작업한 급여의 공제금 중에서는 4대 보험 본인부담금과 세금이 세외로 들어오게 되며 학교에서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에 공제금도 학교 회계 계좌에서 세외로 입금됩니다. 급여 지급일 당일 교육청에서 입금되는 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각각 급여 구분별로 공제금 총액이 세외로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입금되는 공제금은 총액이 아닌 공제금별 합계 금액이 나뉘어 세외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세외에 들어온 공제금을 수납하여야 하는데요. 급여대장 마지막 페이지의 공제금 합계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총액으로 금액이 입금되었다 할지라도 수납할 때는 공제금의 성격에 따라 공제금별로 세외 종목을 선택하여 수납해 주셔야 합니다. 나누어 수납하시되 총액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학교 공통공제금의 경우 기타 보관금으로, 교원 및 공무원 건강보험료는 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기간제 교사의 4대 보험료는 각각 비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의 세외 종목으로 수납해 주시면 됩니다. 5가지 수납금액의 합계가 월급여 공제금 총액과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와 동일하게 무기계약 교특의 공제금도 수납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공통공제와 교직원 공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각 동일하게 기타 보관금으로 수납하시고 무기계약 교특의 4대 보험료는 각각 비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수납해 주시면 됩니다. 공무직 분들의 세금을 공제하는 학교에서는 세금 역시 소득세는 소득세로,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로 각각 수납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급여 1에서 4의 경우에는 공제금별 금액이 구별되어 입금되니 금액별 합계에 맞는 세외 종목으로 공제금들을 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당일 입금된 공제금 중 당일에 바로 반환하는 것을 권장드리는 공제금이 있습니다. 기타 보관금으로 수납했던 학교 공통공제금과 교직원 공제회비인데요. 우선 학교 공통공제금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급식비, 친목회비, 부장친목회비, 교내장학금과 같이 교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공제하는 항목의 일체를 말합니다. 교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들이나 일일이 받을 수 없으니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원천 징수하여 해당 금액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차적으로 급여에 공제하여 세외에 보관하였다가 공제금별로 관리할 계좌에 다시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월급여와 무기계약 교특급여에서 공제한 학교 공통공제금을 반환해 줍니다. 학교 공통공제금 중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교 회계계좌로 반환합니다. 그러면 학교 회계에서 교직원 급식비를 수익자 재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교내 친목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친목회 총무계좌로, 부장 친목회비가 있다면 해당하는 금액을 부장 친목회 총무계좌로, 교내 장학금이 있다면 학교 발전기금 계좌로 각각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공통공제금 반환은 복잡해 보이지만 한 건의 반환 결의로 작성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교특의 교직원 공제회비 역시 당일에 바로 반환해 주시면 좋은데요. 학교별 교직원 공제회 계좌로 공제회비를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공제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들은 수납해 두셨다가 2월 10일에 자동이체 시 금액 확인하여 보험별로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역시 수납해 두셨다가 2월 10일에 세금 신고하고 납부하실 때 납부 일자와 금액에 맞게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공제금은 세외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공제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세외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계좌로 들어가는 공제금이 있는데요. 바로 기타급여 1에서 4의 급식비, 친목회비 등의 기타 공제금들입니다. 기타급여 1에서 4는 학교에서 나이스 마감 후 KU 에듀파인 보수 인건비 목록에서 실제 지급을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공제금을 어디로 입금할지 계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작업하는 급여의 경우에는 공제금을 학교별로 해당하는 계좌에 입금해 줄 수 없으니 세외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작업하게 하는 것이지만 학교에서 직접 작업하는 경우에는 공제금을 굳이 세외로 보냈다가 해당 계좌로 반환할 필요 없이 작업할 때 바로 공제금이 들어가야 할 계좌를 선택해 주시면 세외를 거치지 않고도 해당 계좌에 공제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급여 구분별 대상자, 급여를 마감하는 방법, 마감 후 공제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4대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대 보험료 처리는 급여 업무를 할 때 가장 까다로운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우선 4대 보험료에 대한 기본 사항을 살펴보고 나서 4대 보험료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은 당월 1에서 15일까지 신고사항이 당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당월 고지된 금액은 2월 10일에 자동이체되는데요. 빨간 날일 경우 그 다음 평일에 자동이체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일자 전에 해당 월에 고지된 금액을 모두 세외에 넣어두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 공교고지서에는 교원과 공무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되는데 이 금액은 전부 본인 부담금입니다. 본인 부담금과 기관 부담금이 전부 고지되는 건강보험 직장고지서와는 달리 공교고지서에는 기관 부담금이 고지가 되지 않을 뿐더러 기관 부담금은 청에서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보험은 본인 부담금과 기관 부담금이 있는 반면 산재보험은 기관 부담금만 있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에서도 산재보험은 따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를 신청하면 총 금액에서 200원 할인됩니다. 고지서에 찍힌 금액 자체가 200원 할인된 금액이니 참고하시면 되고 할인된 금액만큼 학교 부담 기간 부담금에서 빼시면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각각 250원 할인되는데 고지서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표시되지 않고 할인 전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때문에 고지서 금액에 250원 뺀 금액이 실제 자동이체가 될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역시 할인되는 금액만큼은 학교 부담 기간 부담금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자동이체 전까지 어떻게 4대 보험료가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납과 반환을 구분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본인 부담금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로 보통 급여나 인건비를 줄 때 공제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 부담금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무기계약 교특, 학교 회계 직원의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은 17일 급여 당일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세외로 입금됩니다. 그 다음 기타 급여 2급여일인 25일에는 영전관과 원어민 보조교사의 4대 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들어옵니다.
원어민 교사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아 보험료를 공제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말 또는 2월 초에는 당월 각종 강사들의 인건비를 K-에듀파인으로 지급하면서 이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강사가 있다면 인건비에서 고용보험 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세외로 들어오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강사의 본인부담금도 인건비를 지급하는 날에 세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내용 확인 신고한 시간 강사도 고용보험이 발생되는데 시간 강사 인건비를 자료집계로 신청할 때 해당 강사의 고용보험료를 학교 세외로 들어오도록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근로자에게 직접 개별로 수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건비 신청 시 작업하시면 2월 5일쯤 즉 자동이체 5일 전쯤 인건비가 지급되면서 공제금도 교육청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해당 시간 강사의 고용보험도 자동이체 전까지 수납해 주셔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한 공무직 대체의 경우에도 상하반월 인건비 신청 시 공제금을 입력해 주게 되면 공제금만큼은 세외로 들어오게 됩니다. 상반월 인건비 공제금은 당월 22일, 하반월 인건비 공제금은 2월 7일에 세외로 들어오게 되니 수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간부담금입니다. 공무원 또는 교원의 건강보험 기간부담금은 청에서 처리하니 학교에서는 직장건보 그리고 국민고용산재보험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학교 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기간부담금입니다. 2월 10일 자동이체 전까지 학교 회계에서 세외로 이체해 주시면 되는데요. 학교에서 기간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직종에는 조리원,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원어민 보조교사, 수익자 사감, 전임 코치, 초등 스포츠 강사, K-에듀파인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강사 등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본급을 학교에서 주는 직종은 전부 학교에서 기간부담금까지도 부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직종별 기간부담금 예산이 학교에 편성되어 있으니 보수 인건비 목록에서 작업하실 때 확인하시고 이체해 주시면 되고 보험별로 구분하여 이체해 주시되 이메일 고지를 신청한 학교에서는 국민연금 이체 시 학교 예산 중 한 곳에서 200원을 덜 넘기시면 되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는 이체 시 학교 예산 중 한 곳에서 자동이체 할인 금액인 250원씩을 덜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경비입니다. 22일까지 시간 강사와 기간제 교사의 기간부담금을 자료 집계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2월 5일쯤에 세외로 입금됩니다. 총액이 입금되면 보험별로 구분하여 수납해 주시면 됩니다. 무기계약 교특 기간부담금의 경우에도 재경비와 동일하게 22일까지 조리원을 제외한 무기교특 대상자들의 기간부담금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2월 5일쯤 총액이 입금되면 보험별로 구분하여 수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보험료가 세외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외로 들어온 보험료는 2월 10일 자동이체되며 그 날짜에 맞춰 반환결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총 5건의 반환결의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먼저 교원 및 공무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수납 내역을 공무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한 건으로 반환결의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공교 고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올려주시되 차이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덜 수납되었거나 더 수납된 내역이 있는 것이니 확인하시고 추가 수납 또는 개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공무원 건강보험 부담금입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기간제 교사, 건강보험, 무기계약직 교특 건강보험, 학교 회계 건강보험, 영전강 건강보험, 원어민 보조교사 건강보험, 그리고 각 기간 부담금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들을 합한 금액이 건강보험 직장고지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역시 파란색으로 표시된 금액들을 다 더했을 때 국민연금 고지서에 표시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반환결의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용보험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금액을 합했을 때 고용보험 고지서에 적힌 금액에서 250원을 뺀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고지서에는 자동이체 할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자동이체가 될 때는 고지서 금액에서 250원 빠진 금액이 이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빨간 표시된 기간부담금을 합했을 때 고지서 금액에서 250원 빠진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반환결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환결의까지 해주시면 한 달간의 4대 보험료 업무가 완료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방학 중 비근무자 조리원의 급여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리원은 나이스 작업을 할 때 학교와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할 수당을 구별해야 하는데, 기본급, 연차수당, 시간의 수당은 학교 회계 코드로, 그 외의 수당들은 교특 회계 코드로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조리원이 한 달 이상 근무하는 대체 근로자인 경우 기존의 원 근로자가 유급 병가 등의 사유로 급여가 계속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만큼은 기본급을 교특 회계 코드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원래 있던 학교 인건비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기간 내에 원근로자의 유급과 무급기간이 섞여 있다면 유급기간만큼은 교특회계 코드로, 무급기간 동안은 학교회계 코드로 일할 하여 분리 작업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공제금을 살펴보면 나이스에 입력된 각종 공제금은 전부 교육청에서 지급할 교특회계 수당에서 공제됩니다. 학교 회계 수당은 학교에서 따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교특 회계 수당에서 공제금을 뺀 실지급액이 플러스가 된다면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지만, 방학 중에 수당들이 일할 계산된다거나 또는 신규 채용자라 급여가 적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교특 회계 수당이 작아 실지급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요. 이는 나이스 국공립급여, 학교 회계직 기타직 급여, 작업, 지로 파일 생성 탭에 가셔서 회계 구분을 교특 회계로 맞춰놓고 오류 내역 확인을 해보시면 이체 내역이 0보다 작습니다 라는 오류 문구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해당 근로자의 실지급액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나이스에서 공제금 일부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삭제한 공제금은 K-에듀파인 작업하실 때 학교 회계 수당을 줄 금액에서 공제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학교 회계 수당에서도 공제금을 공제할 수 없을 때에는 근로자로부터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주의하실 점은 나이스에서 삭제시킨 공제금이 4대 보험이거나 세금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수기로 나이스에 반영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조리 실무원 급여 내역입니다. 방학기간이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라고 할 때 7월에 근무 일수는 15일입니다. 그러면 근속수당과 가족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정액급식비, 위험수당이 일할되어 계산됩니다. 표를 보시면 교특회계수당의 합계는 166930원인데 공제금 합계는 250400원이라 실지급액이 마이너스 83470원이 됩니다. 정상 근무를 가정했다면 교특회계수당이 265000원이라 공제금을 빼도 플러스가 되었겠지만 지금은 방학 중 일할 계산으로 인해 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금액을 상쇄시킬 공제금 일부를 삭제해야 하는데요. 공제금 중 국민연금이 9만원이므로 이를 삭제시켜 보겠습니다. 나이스 국 공제 탭에서 공제 금액을 0원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에서처럼 국민연금이 0원이 되면서 공제금은 160400원으로 줄어들어 교특회계 실지급액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제 나이스 급여 마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나이스 마감 후 공제하지 못한 국민연금 9만원은 학교 회계수당인 기본급 890320원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K-에듀파인 학교회계 보수인건비 목록에서 해당 근로자의 공제정보에 행추가하여 국민연금 9만원을 입력하신 후 공제금이 세외로 갈 수 있도록 계좌 입력란에 세외 계좌까지 넣어주시면 끝이 납니다. 7월 급여 작업은 끝이 났지만 이후 2021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 공제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된 국민연금 9만원을 공제금 내역에 꼭 수기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급여의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과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